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회들마다 봉사자를 뽑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서울의 한 대형 교회는 최근 구역장의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역장들이 은퇴하는데도 후임자를 뽑지 못해서인데요. 구역장 공석을 맡기 위해는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네. 이 교회는 서울과 수도권에 18개의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구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멘토로 권사님들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네. 이 교인 신방부터 교회 소식지 배포까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구역장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교인이 수년째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이런 그 정도라고 합니다. 예. 한 번 시작하면 연임 많은 일도 많아 대부분이 고령이기도 하고요. 한 그 교인인데 구역장을 지낸 교인인데요. 신방부터 신앙 상담과 구역원 가정의 대소사까지 구역장이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할 일이 많고 젊은 사람 중에는 자원자가 없고 보통 시어머니가 하다가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앞으로 고령 구역장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예. 교회가 고심 끝에 구역장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는데 이 교단법이 재직 정년을 70세로 못 받고 있어 지속 여부는 또 미지수입니다. 네. 이 봉사자 풍기 현상은 구역장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교회가 보통 모두 봉사자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잖아요. 네. 이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주차 안내원 모두 봉사자입니다. 필수 인원을 모집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봉사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죠. 예. 네. 구역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려주셨는데 네. 말씀해주신 다른 봉사 직분들의 사정은 좀 어떤가요? 네, 장년 교인을 만나는 구역장은 정년을 늘려서라도 공석을 당장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그러기도 좀 어렵습니다. 학생들과 나이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인데요. 교사는 1년 내내 상시 모집해도 정원을 채우기 힘든 대표적인 기피 봉사 직분입니다. 한 교회학교 관계자 이야기인데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밤마다 정원이 늘고 신앙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이 사춘기나 입시 등으로 스트레스가 큰 중고등학생들을 맡는 걸 특히 부담스러워한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최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강조되는 것도 교사 부족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신영섭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야기입니다. 신앙교육을 위해 부모가 교사로 나서고 가정이 교회학교가 돼야 한다는 건 교육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지만 최근 교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현실의 대안으로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경기도 수지에서 목회하시는 한 담임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12월 들면서 매주 봉사자로 자원해달라 광고하고 있지만 호응이 크지 않다 하셨고요. 모든 부서의 봉사자들이 부족하다는 걸 전제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예, 좋은 또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세계 감리교 협의회가 수여하는 2019 세계 감리교 평화상을 받은 분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직 주한 미군 대사라고요. 네네. 미국 대사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제임스 레이니 전 대사인데요. 이분이 지난달 2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그레이스 연합 감리교회에서 세계 감리교 협의회가 수여하는 2019년 세계 감리교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평화와 화해, 정의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주는 상인데요. 197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 분리 정책에 맞서 싸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 등이 수상자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분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감리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수상식에서도 레이니 목사는 한국을 언급했는데 이 6.25 전쟁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고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로 이제는 평화만 꿈꾸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구절도 인용했는데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자라고 권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남다르신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주한 미국 대사로만 알려진 그와 우리나라의 인연은 해방 직후인 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인에서 목사와 교수, 대학 총장, 대사로 이어지는 그의 삶은 여러 지점에서 한국과 만나는데요. 우선 그는 주한미군으로 처음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당시 정보 분야에서 활동하던 레이니 대사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여운형, 송진우 등 당시 정치 지도자의 암살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국의 갈등 사항을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뒤 미국 예일대로 돌아가 신학을 전공했고요. 미국 연합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된 그는 59년도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선교사로서 그는 학생들을 만나 교류하는 데 굉장히 힘썼는데 연세대 신학과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했고 아가페라는 이름의 기독 학생 동아리도 만들어 학생들의 신앙생활도 도왔습니다. 또 민주화 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던 한국 기독 학생회 총연합 KSCF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조직하는 데도 레이니 목사의 공이 컸습니다. 60년대 중반 예일대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는 기독교 윤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벤더빌트 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여기에서 박봉배 전 모건대 교수와 서광선 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를 만났죠. 이분들이 제자들이고요. 서 교수 인터뷰를 했는데 벤더빌트에서 유학하던 66년부터 69년까지 캠퍼스에서 함께 지냈는데 레이니 대사, 이 인품과 신학이 모두 훌륭하셨다. 신학의 선배이자 교수로서 큰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회상했고요. 이분이 한국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고 늘 우리 가족과 만나 한식을 먹으며 한국 이야기를 했다. 특히 김치를 무척 좋아했다. 뭐 이런 기억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이 레이니 대사는 77년부터 93년까지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이 에모리대는 듀크대와 벤더빌트대와 함께 남부의 하버드로 불리는 명문대인데요. 이곳에서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82년 대통령에서 퇴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에모리대 국제정치학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이 대학의 카터 센터를 설립해 카터 전 대통령이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활동할 공간도 마련했는데 이때 인연이 94년 북핵 위기 때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 특사로 파견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친한파였던 레이니 목사 한국의 친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관석, 강원영, 문익환, 문동환, 박형규 목사도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런 우정이 그가 미국 대사로 부임했을 때 큰 자산이 됐는데 93년 10월 미국 대사로 부임해서 97년 2월까지 재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총통 같은 이미지의 미국 대사에서 한국인의 친구 미국 대사라는 그런 아주 좋은 이미지를 심었다고 해요. 네. 94년 한반도 북핵 위기를 극복한 건 그의 인생 중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북한이 93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면서 한반도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내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작전까지 세웠고요.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전쟁 임박했던 분위기였는데 레이니 대사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만나 평화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분 평소에도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소신이 있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을 만류했고 북한 특사로 거명되던 카터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추천해 이분을 북한으로 보냈죠. 네. 우리나라를 위해 참 많은 일을 한 고마운 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학교육 이야기인데요. 신학대학원들이 정원이 미달이라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주요 신학대학원 지원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대원 중에는 정원 미달이 되는 경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신대원 관계자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목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 이런 것들이 지원 감소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 신대원마다 정원 감축과 연구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해법이 요원한 게 사실입니다. 이 신대원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인데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신대원 고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 신대원 입시에 서너 차례 이상 떨어지는 장수생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지만 현재는 지원자가 줄면서 원서만 내면 입학할 수 있는 신대원들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서울 광진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2020학년도 입시 경쟁률 보니까 1.84대 1 여기 머물렀는데 264명 정원에 486명이 지원한 겁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2대1 경쟁률 벽이 내년도 입시에서 무너진 건데요. 장신대 신대원 지원자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300명 정원에 986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3.28대 1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인 이 학교는 총회 결의로 2017년부터 매년 4%씩 전용 정원도 줄였습니다. 내장 통합은 장신대를 비롯해 산하 7개 신학대 정원을 3년 동안 모두 동시에 감축했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받을 불이익을 피하고 목회자 수급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조치였죠. 네. 그럼 다른 학교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총신대 신대원은 일반 전형 정원 295명에 389명이 지원해 1.31대 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은 최근에 입시교육체계 연구위원회를 발족했어요. 이게 지원율 감소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인데요.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서대문구 감리교 신학대 신대원의 경우에는 올해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입학처 관계자 이야기인데요. 현재 2020학년도 신대원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쳐 한두 차례 정도 추가 모집을 해서 충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신대 신대원 지원율은 2018년 2.08대 1을 기록한 이후 2019년에 1.22대 1로 소폭 반등했다가 결국 미달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도 올해 처음 미달됐는데 이 대학은 수차례 입학 설명회를 통해 지원자 확보에 나섰지만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신대원 지원자 감소, 이 목회자의 자질 저하와도 직결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장통합 신학교육부장을 지낸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절대 뽑지 말아야 할 지원자를 뽑았다는 신대원장들의 말을 들었다면서 학교에만 대책을 기대할 게 아니라 모든 교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자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데이터가 한국교회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장창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